새벽 5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에 주문이 떴습니다. 치킨 한 마리, 배달비 5,000원. 34년간 한국전력 회의실에 앉아 전력 수급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입니다. 동료들이 차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회의실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라 3층까지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손님이 나왔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5살입니다. 구로구 반지하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5만원. 1년 전 그 통장에는 10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4년간 한국전력 송변전처 차장으로 일했습니다. 아내 박순희는 30년간 수자원공사 총무과 대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징계받은 적 없는 모범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 8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면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34년 동안 그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달에 4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360만 원쯤 받았습니다. 적금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을 모았습니다. 아내도 50만 원씩 모았습니다. 딸 둘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씩이었지만 대출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큰딸을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혼수 준비하느라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작은 딸도 결혼시켰습니다. 5천만 원이 들었지만 빚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샀습니다. 12년 전 3억에 샀는데 지금은 5억 5천이 됐습니다. 대출은 8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3억 5천, 아내가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적금 1억까지 합쳐 총 10억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퇴임식 날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김 차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8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도 비슷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요? 글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늦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노후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튜브가 영상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공무원 출신 부부의 태국 치앙마이 은퇴 생활. 썸네일에 수영장 달린 주택이 보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부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삽니다. 한국에선 꿈도 못 꿨던 삶이에요. 식탁에 과일과 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 먹어도 2만 원이에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출신인데 치앙마이 최고예요. 퇴직금 들고 왔는데 서울보다 100배 낫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밤새 관련 영상 10여 개를 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렴한 물가, 따뜻한 날씨, 여유로운 삶.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태국 이민 어때?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영상 좀 같이 봐.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내와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영상을 몇 개 더 보니 아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태국 장기 체류 비자를 찾았습니다. OA 비자였습니다.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50세 이상, 은행 예치금 8천만 원, 월 수입 65만 원 증명. 환율을 계산했습니다. 예치금은 8천만 원, 월 수입은 65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연금 합치면 450만 원이잖아. 조건 다 맞네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태국 주택 월 관리비 40만 원, 생활비 160만 원, 한 달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선 400만 원도 빠듯한데 말이죠. 여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저는 흥분했습니다. 우리 평생 회사 일하느라 여행도 못 가봤잖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가보기라도 할까요? 일주일 뒤 태국 탐방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5박 6일이었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하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야자수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호텔은 4성급인데 하루 6만 원이었습니다. 현지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수영장 달린 주택이 2억이었습니다. 서울 같으면 7억은 넘을 집이었습니다. 시장도 가봤습니다. 망고 1kg 1,500원, 쌀 10kg 만원. 아내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한인 모임에 나갔습니다. 40명쯤 모였습니다. 다들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한국 돌아갈 생각 없어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귀국 후 아파트를 5억 5천에 팔았습니다. 태국 주택 2억, OA 비자 예치금 8천만 원, 생활비 3억, 총 10억 투입 결정.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태국으로 이민 가려고.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이민이에요? 우리 결정이다. 큰딸이 한숨 쉬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류와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이민 4개월이 지났습니다. 주택은 생각보다 낙후됐습니다. 2억을 주고 샀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억대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100만 원 나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선 40만 원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화조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또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에 없던 돈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택시비도 비쌌고 외식비도 올랐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처방받았는데 한 달치가 4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선 8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여보,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억이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계산이 틀렸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드는 거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면 10년도 못 버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현지 한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예배에 나갔더니 40명쯤 모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박 목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집사님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박 목사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예배 후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좋긴 한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가 웃었습니다. 다들 그러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 좋은 기회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무슨 기회요?
치앙마이 외곽에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요. 정부 승인 다 났고요. 지금 투자하시면 3년 후 최소 4배 됩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투자 같은 거 안 해요. 아니에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회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6분이 벌써 하셨어요. 제가 직접 보증합니다. 다음 주 박 목사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 도장이 찍힌 개발 계획도 분양 계약서. 모두 그럴듯했습니다. 집사님, 이건 정말 확실해요. 목사가 거짓말하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 하나 해볼까? 여보, 우리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달라. 목사님이 보증하시는데 그래도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2억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박 목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한인회에 전화했습니다. 박 목사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벌써 15명 넘게 당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2억 날렸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박 목사가 사기꾼이었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매일 싸웠습니다. 내가 뭐 했어요?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도 몰랐어. 목사가 사기꾼인 줄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집에서 벽을 두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인 모임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한인 모임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온라인 선물 거래 아세요? 저 어제 300만 원 땄어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말요? 네. 운만 좋으면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집에 와서 검색했습니다. 온라인 선물 거래 사이트가 수십 개 나왔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금 선물을 샀습니다. 처음엔 땄습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면 2억 복구할 수 있겠는데? 계속했습니다. 20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시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선물 거래를 했습니다. 잃으면 다시 입금하고 또 잃으면 또 입금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억을 잃었는데 여기서라도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억을 날린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봤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또 투자한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선물거래 사이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도박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나 며칠 친구 집에 있을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사흘 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짐을 풀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태국 이민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 OA 비자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작년에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예치금이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1년 이내에 추가 예치 못하시면 비자 취소되고 출금도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 규정 충족 못하시면 지금 예치하신 8천만 원도 인출하실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을 봤습니다. 1억 5천만 원.
추가로 7천만 원을 예치하라는 건데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은 그대로 묶이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택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겨우 한 명이 왔습니다. 중국인 사업가였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얼마에 파실 건가요? 2억 주고 샀는데 1억 8천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 3천. 너무 낮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됐습니다. 돌아서려는 걸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1억. 그게 최선입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만에 1억에 팔렸습니다. 2억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1억을 날린 겁니다. OA 비자 예치금 8천만 원은 손도 못 댔습니다. 한인회에 전화했습니다. 예치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규정 바뀌면 끝입니다. 포기하세요. 손에 쥔 돈은 1억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왜요? 잠깐 집에 좀 있을 수 있을까? 안 돼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은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이하로 구해주세요. 구로구 반지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5만 원.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남은 돈 9천만 원. 아내가 짐을 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월급 160만 원.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65살이 4시간을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아내는 마트 계산대를 섰습니다. 월급 140만 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62살이 8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65과 62 부부가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아들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5만 원. 10억이 5만 원이 됐습니다. 새벽 5시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핸드폰에 주문이 떴습니다. 치킨 한 마리, 배달비 5천 원.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벨을 누릅니다. 손님이 나와 5천 원을 건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34년간 한국전력 회의실에서 전력 수급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입니다. 동료들이 차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새벽 배달비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다음 주문을 기다립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아침 9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반지하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마트 출근 준비를 합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 아내가 나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34년 전이 떠오릅니다. 한국전력 입사 첫날 선배가 말했습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는 안정이 생명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34년을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 수영장이 부러웠습니다. 한 달 150만 원 생활비가 솔깃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혹했습니다. 10억을 걸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 말 믿고 2억을 넘겼습니다. 온라인 선물 거래로 복구하려다 1억을 더 날렸습니다. 모든 게 잘못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수진아.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 말렸잖아요. 태국 가지 말라고요. 알아. 왜 제 말을 안 들으셨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 어떻게 사세요? 새벽 배달하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알아. 괜찮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딸 말이 맞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평생 안정을 추구했던 공무원이 정작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수고했어.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여보, 우리 별 보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별은 떠 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10억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들으니 그 박 목사는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돈을 잃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해외 이민 결정하지 마십시오. 영상은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실제 생활비는 2배, 3배 듭니다. 수리비, 병원비, 관리비 모두 예상보다 비쌉니다. 목사님이라고, 한인회 회장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사기꾼은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투자는 더더욱 조심하십시오. 정부 승인 서류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선물 거래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처음엔 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잃습니다. 저처럼 10억을 5만 원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말을 들으십시오. 딸이 반대하고 아들이 말렸다면 그게 답입니다. 저처럼 고집 부리다가 가족마저 잃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제 옆에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5만 원밖에 없지만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